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는 스윙마스터 플러스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앞서 예고드린 것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걱정되고 고민되는 것들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나오신 두 분의 전문가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하고 반 남았습니다. 남은 2019년.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또 2020년이겠죠. 각종 기대감도 있고 총선을 비롯해서 시장에서 급등할 것들이 무수히 많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오늘 당장 처음 주식을 시작하신 분이 아니면 기존의 것들도 교통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중요한 작업 참여하시는 방법 전화,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조유민 앵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윙마스 플러스 2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꼼꼼하게 지금 바로 전화 상담 도와드릴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도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포트폴리오 진단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포트 진단 4글자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을 통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진단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종목명, 예.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호텔 신라요. 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89,200원 20%. 네, 다음 종목은요. SD, 삼성 SDI. 네, 매수가, 비중도요. 22만 9천원 네, 비중은요. 30%. 네, 세 번째 종목은요. 카카오. 네, 카카오, 매수가, 비중도요. 카카오가, 네, 13만 5천 원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비중 40%로 확인되셨고요. 네. 마지막 네. 종목도요. 파라다이스. 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2만 300원. 2만 300원의 비중 10% 맞으시죠? 예. 네, 확인 감사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삼성 SDI, 카카오 이렇게 4가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네. 하락한 종목도 있고 또 상승한 종목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종목이 다소 굵직굵직한 종목들이신데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오늘 전화 주신 우리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제까지 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좀 딱 눈에 보이는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종목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비중이 좀 가장 낮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파라다이스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중기 추세 자체는 괜찮은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모습이 좀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은데 주식가 이프 전문가님 네. 이게 일단은 비중이 가장 낮긴 하지만 그래도 10%면 사실 적은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요즘 일주일 사이에 흐름이 좀 너무 또 구리기도 하고 약간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보니까 우량주나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테마주 이런 하다 거는 매매 보니까 잘 안 하시죠? 그렇게 됐어요. 하다 아, 보니까. 그래요? 아니, 근데 보니까 현금 비중이 또 없으세요. 왜 이렇게 또 매매하셨어요? 그렇네요. 매매하실 때 지금 시장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장일 때는 현금 비중 한 30% 정도 남겨두시는 게 좋고 또 하락장일 때는 현금 비중 50% 두면서 매매하시는 게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되니까 그 점은 좀 염두해 주시면서 매매하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예. 아버님 주식 경력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별로 공부를 못해서 잘 못합니다. 아, 근데 중장기 위주로만 매매하시는군요. 그렇죠? 그게 조금 편하긴 하더라고요. 주식하신 지 거의 10년은 좀 넘으셨어요? 10년 정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한 5, 6년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종목 보니까 딱 우리 아버님의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파라다이스는 그럼 어떻게 매매하시게 됐어요? 그것도 방송에서 보고 했죠. 실적이 네. 3분기, 4분기 네.
내년도 올라갈 거라고 그래요. 아니 근데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중이 좀 적은 비중이니까 그나마 좀 리스크 관리가 이제 될 만한데 원래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 그 발표 맞물리면서 매매하면은 이렇게 이제 공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을 보실 거면 사실 이런 실적적인 부분은 내부 정보라서 알 길이 없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거나 내가 만약 고점 구간에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아버님이 매매는 잘하셨는데 지금 현금이 없다는 게 조금 좀 그렇긴 하거든요. 현금이 있으시면은 네. 나중에 주가가 좀 더 떨어지면은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면서 가져가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고 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네. 아쉬워요. 그래서 매매하신 시점 보니까 23,300원쯤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뭐 얼마 네. 안 됐죠, 매매한 지는. 11월 네, 달쯤? 며칠 안 됐어요. 그쵸. 한 요때쯤에 이제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실적 발표 그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주고 나서 계속 이제 그 이후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기관 쪽에서도 이런 정보들이 우리 일반적인 개인들보다는 훨씬 빠르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파라다이스가 이렇게 이제 실적 모멘텀을 가지면서 흑자 전환되는 그런 정보들을 기관 쪽에서는 좀 더 이제 개인들보다는 빠르게 알고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잡아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최고가 한 21,000원 구간까지는 한번 올려주고 근데 시그널이 있긴 했었거든요. 어떤 시그널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고점 구간에서 이때가 이제 보면은 올해 구간의 고점이에요. 고점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 들어와줬지만 차익 실현 구간 나면서 윗골이 달아주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제 종목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여기서 주가가 빠질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냥 바로 공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뚝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구간에서는 이렇게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가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만큼의 구간에 또 매물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 현재 구간에서는 발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세력들은 이런 이제 실적 모멘텀을 보면서 주가를 올려놨다가 또 내려가는 구간까지 감안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은 그 매수 물량을 받아서 주가를 내려뜨립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이 차익 실현 구간이 최근 증시에서 나와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파라다이스를 근데 리스크 관리는 그래도 좀 하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실 거면은 18,000원 구간을 깨면은 그냥 비중을 한 반 정도만 축소하는 그런 관점 가져가시는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현금 자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18,000원 구간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물대로서 강력한 작용을 하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네. 그 보조지표상 볼린저 밴드 하단선 61선 구간 이런 구간이 이제 지지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지지를 만약에 못 해준다면은 그 다음에 주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 파라다이스 그 기업 자체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한국에 4개 정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운영하고 있고 50% 정도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 그리고 50% 이상의 그 외국인 카지노 그런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또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재 그런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흑자 전환됐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제 시티도 지금 이제 또 개점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운영으로 인해서 또 새롭게 나오는 외형적인 성장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파라다이스가 올라갈 만한 실적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런 리스크 관리만 18,000원 구간에서 잘 하시면은 대응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상 이제 구간으로 봤더니 파라다이스가 그 2013년도에는 사실 4만 원 구간까지 갔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는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 18년도 다시 이제 사드 배치 완화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많이 상승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이 또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중국 시장이 또 많이 성장하기도 했고 중국에 이제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유커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오면은 뭐 하겠어요? 쇼핑도 하고 뭐 카지노도 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매출 발생처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인해서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랑 또 중국이랑 군사 이런 안보 그런 회담을 지난달에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사드 배치 이후로 거의 한 3년인가 5년 만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 이제 미중 무역 관계 때문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도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런 이제 매출적인 성장세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경우에는 목표가를 대략 23,000원 구간까지는 상향해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3,000원 시기가
최대 언제쯤 구간이 될까요? 최대 목표가 구간이 23,000원, 그리고 리스크 관리 구간이 18,000원. 23,000원 시기는 언제쯤요? 시기는 중장기. 예,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최대. 1년까지요? 네. 근데 지금 미중 관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까지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에 약간 좀 우리 시청자님께서 당황하시는 기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 자체 흑자 전환을 비롯해서 뭐 문제는 없지만, 일단 매수하신 네. 가격이 약간 높이 들어간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좀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이제 볼 게 공교롭게도 또 이게, 파라다이스에 이어서 이 중국 쪽하고 좀 연관이 있는 종목 호텔 신라인데요. 네, 자, 네, 네. 이건 강태훈 전문가님께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좋은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참 안 가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그래 일단 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뭐 시청자님께서 보니까 맞아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우량주 매매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량주 같은 경우가 또 뭐 안전하게 좀 매매 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좀 빠르게 수익이 안 나니까 좀 답답하신 부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뭐 조금 저는 궁금한 게 호텔 신라라 종목들이 다 보면 어쨌든 이 절대적으로 뭐 어떤 테마라든지 이 테마를 형성해서 가는 종목이 아니라 개별주적인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크게 움직이는 이런 우량주적인 성격들인데 혹시 시청자님께서 이 호텔 신라를 개별적으로 매수하셨을 때는 뭐 어떠한 바라는 그 이슈 같은 게 있으셨는가 하고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글쎄요, 그거 뭐 그냥 방송에서 보고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기대를 좀 제가 해봤죠. 일단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자님도 제가 뭐 이거 돌려 가지고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얘기한 것보다 정말 뭐 아닌 건 아니다, 맞은 건 맞다라고 얘기한 게 낫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호텔 신라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실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좋아진 부분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호텔 신라가 이게 철저하게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우량주가 단기간에 25,000원에서 이제 14만 원까지 끌어올렸을 때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네. 이 구간대가 끌어올렸던 게 호텔 신라가 뭐 엄청난 매출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매출보다는 그 당시에 호텔 신라랑 함께 갔던 게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열풍이 불면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이 호텔 신라가 큰 수혜를 받고 함께 같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면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중국발 모멘텀이 계속 불어닥쳐 줬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사드라는 게 터지면서 함께 무너졌던 거고요. 네. 그나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 뭐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받네 못 받네 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호텔 신라라는 종목 자체가 그런 걸 가지고 움직이기 굉장히 힘들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은 호텔 신라가 기본적으로 실적으로 여기까지 끌어올린 게 아니라 실적으로 이 구간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이미 이 구간대를 만들어 놓은 거는 뭐 때문이다? 그 당시 이제 중국발 열풍으로 만들어버린 테마성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호텔 신라가 우량주적 성격보다는 테마성으로 끌어올려 놓고 거기에 이제 실적이 좀 붙어주니까 실적이 좋아요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이상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호텔 신라가 첫 파동이 나왔을 때 이 구간대가 처음으로 중국발 모멘텀을 받으면서 끌어올렸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대가 고점이 되는 게 굉장히 큰데 이게 지금 차트가 보면 어떤 자리와 약간 비슷하냐. 우리 흔히 잘 아는 이제 우량주 중에 현대중공업이라는 우량주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한국조선해양으로 바뀌었죠. 한국조선해양으로 바뀌었는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과거에 실적으로 끌어올려놓고 동시에 무너졌다가 다시 올렸는데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전고점의 쌍봉이에요, 쌍봉. 이런 우량주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패턴적인 분석이 더 맞는 게 전고점의 쌍봉을 맞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쭉 내리 하방으로 뻗었거든요. 네.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이슈적인 부분이 미중 무역 전쟁이 협상이 잘 되면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뉴스 보면은 지금도 뭐냐고 하면 뉴스가 자꾸 안 나오는데 찾아보시면요. 지금도 면세점에 중국인들 계속 많아요. 면세 중국인들 계속 많고 중국인들 관광도 계속 오고 있고 실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안 가고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지금 이제 더 이상 실적을 끌어올릴 거는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 단기적인 상방은 그래도 우량주니까 기대할 수 있지만 호텔 신라가 솔직히 우량주라고 저는 평가하기는 좀 힘들다 보고 싶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봤을 때 3조가 넘어요.
하지만 우리가 1조가 넘는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1조가 넘는 다른 종목들도요. HLB나 이런 종목들도요. 하방을 한 번 잡았을 때 시총이 2천억, 3천까지 가는 데는요. 한 달이면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호텔신라라는 종목을 저는 기술적인 반등에서 조금 이제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라 생각하고 있고 보유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최고점까지 그래도 이 12만 원대를 돌파하면 좋겠지만 돌파 못하면 하방을 열리는 길이 더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 네. 아마 이게 하방 추세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아마 이 하방 추세선을 이렇게 원파동 만들고 점차 하락하면서 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 고점대가 아마 10만 원 정도에서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 7만 5천대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 7만 5천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추세는 유지해주겠지만 만약에 7만 5천대를 깨버린다 하면은 그 다음으로 다시 이 구간까지 빠질 수 있기 4만 원권까지도 조정 줄 수 있기 때문에 7만 5천대를 정리가로 잡으시고 한 10만 원까지 목표가 보시면서 보유하신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유 어렵네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되면 그렇게 7만 5천 원 이하로까지 막 떨어지나요? 말씀드렸다시피요. 호텔신라가 물론 실적이 좋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이 실적으로 끌어올렸던 게 아니라 처음에 이미 중국발 모멘텀이란 테마를 붙여서 끌어올렸던 종목인 만큼 실적보다는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런 거는 계속 무너져요. 그리고 시청자님이 모르는 게 있는데 우량주는 지금 제가 방송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 드려요. 우량주가 추세가 한 번 하방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본전까지 올라오는데 최소 4년에서 5년이 걸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량주는 한번 추세가 무너졌을 땐 과감하게 도망쳐야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진짜 4년이 지나도 마이너스 50%예요. 5년이 지나도 마이너스 60%예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직접 이 코스피 관련돼 있는 종목들 찾아보시면서 진짜 우량주들이 하방을 잡았구나. 지금 제가 기억난 게 예를 들면 아모레지를 보여드릴게요. 아모레 퍼시픽을 보여드릴게요.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종목도 보면요. 지금 고점대를 2016년도에 찍고 지금 4년 동안 본전을 못 가고 있어요. 4년 동안. 그러니까 우량주가 추세를 한번 하방으로 잡아버리면요. 상방으로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7만 5천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요. 정말 3년, 4년을 보유해야 보유해도 겨우가 아니라 본전의 반도 못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하셔라. 우량주일수록 손절감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10만 원은 얼마나 걸릴까요? 10만 원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우량주를 단기간에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10만 원이란 차트도 지금 차트적인 분석을 했을 때 이 구간대에서 한 번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한 6개월 조정 주고 3개월 동안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한 4개월 조정 줬죠. 그럼 여기서 한번 1, 2개월 조정 더 주고 다시 한 4개월 정도, 한 2개월 정도에 끌어올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흐름을 분석했을 때는 길면 6개월 정도를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어렵네요. 예, 2018년 보니까 5월이네요. 그러니까 이때를 이제 싼 고점을 찍고 이제 중장기 하락 추세라고 했기 때문에 한 10만 원까지 반등 나오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여기부터 비중이 좀 점점 커집니다. 삼성 SDI라는 종목을 이제 세 번째로 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 종목은 뭐 위에서 살짝살짝씩 움직이는데 추세가 없이 지금 옆으로 횡보만 계속하고 있어요. 자, 주식가격 분석관 이거 지금 이 매수가 뭐 거의 비슷한 약간 올라왔네요. 약간 살짝 소위권인데 좀 더 먹고 파셔도 될지 지금 당장 팔아야 할지 그거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시죠. 이 삼성 SDI도 뭐 TV 보고 사신 건가요? 네. 아, 그러셨구나. 이 삼성 SDI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2차 전지. 네, 자동차 산업 중에서 지금 이제 현재 유망하다고 보여지는 네. 사실 섹터 자체가 이제는 전기차는 주식시장에 좀 지나갔어요. 작년까지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뭐 LNF라든지 뭐 삼화전기 이런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막 300% 막 넘게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연초에 뭐 수소차 관련 종목들 움직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뭐 현대차 쪽에서 자율주행 쪽 이제 2조 가량 투자해가지고 미국의 합작법인 이제 세워서 하겠다라는 이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차 관련 분야는 이미 지금 현재 산업화가 되어 있고 이제는 실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SDI가
여기서 이제 타계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은 실적적인 모멘텀이 좀 가장 크게 퍼포먼스가 보여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은 염두를 해두시고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SDI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네. SDI 주가 흐름 보시면은 현재 사실 이제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2016년도에서 1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급격한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전기차 관련 모멘텀 타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고 마지막 피크가 언제였냐 26만 3천 원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LNF라든지 삼화전기 이런 관련 종목들 강세 흐름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지금 삼성 SDI가 가는 길은 뭐냐? 이제는 실적 모멘텀으로 가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나 모멘텀은 이미 앞에 구간에서 받은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먹을 게 별로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구간에서 만약에 이탈을 해버린다. 120주선을 깨버린다면은 주가가 폭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만 8천 원 구간 잡아 드릴 테니까 만약에 본전권 구간 있죠? 지금 본전권 구간이 22만 9천 원이잖아요. 거기 이탈하려고 하면 일단 반 정도는 컷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네. 한 반 정도 15% 비중 있는 거 가지고 계시면서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내려가면서 21만 8천 원 구간 깨려고 한다 하면은 그냥 마음 먹고 손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는 네. 일단 체크해 나가시고 지금 보면은 매물대가 2년 정도 앞에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 말씀해줬지만 대형 종목들이 추세를 살려주면 또 길게 가지만 추세가 한번 무너지면은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 2년 정도 이제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느 구간이냐면은 25만 원 구간대거든요. 25만 원대 구간 이전에도 저항받았었고 올해도 저항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저항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려면은 관련 모멘텀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 관련 모멘텀이 이제는 들어올 가능성이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25만 원 구간까지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차라리 차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그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그 대형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난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대형주 매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LG전자 차트 보시면요. 연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봉 차트 보시면은 2008년도에 16만 원까지 최고가 찍어줬었죠. 이 최고가 구간까지 현재 지금 거의 10년이 넘도록 못 올라오고 있고요. 2010년도 구간에서부터 떨어졌던 주가가 대략 한 7년에서 8년이 지나가야지만 다시 이제 본전 구간까지 겨우 돌려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형 종목들은 꼭 매매하실 때 이런 저항 구간, 매물대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꼭 컷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손절가 구간에서는 제때제때 손절하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5만 원 얼마나 걸릴까요? 25만 원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빠르면은 이번 연말에서 더 빠르면 더 이제 조금 늦춰지게 되면은 연초까지 한번 흐름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종목이 카카오가 마지막인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는 최근에 주가가 좋아가지고, 수익도 두 자릿수로, 좀 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목표는 얼마나 크게 수익을, 노려야 되느냐인데, 마지막으로 강태공 전문가께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 끌고 가시면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될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 일단 네. 수익은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계속 들어보니까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수익을 좀 원하시는 성향 같아요. 근데 이게 1년, 2년씩 그렇게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엄청 굉장히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그냥 뭐 5, 종목들 6개월 뭐 이렇게 보면 몰라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자꾸 막 종목들이 막 진짜 몇 년은 보고 가져야 되는 종목들 들고 있으니까 혹시 뭐 카카오 뭐 이런 종목도 선생님께서 TV 방송 보시면서 좀 이제 소개받고 아니면 그 추천받고 매수하신 종목이신가 하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뭐 방송에서 늘 보면은 카카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얘기했냐고 하면은 시청자님께서 진짜 빠른 수익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종목들이 TV 방송을 보면서 다 이렇게 우량주로만 가버리니까 시청자님을 위해서 TV 방송을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진짜 그냥 시청자님께서 혼자 좀 더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빠른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같아서 그냥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네. 일단 카카오에 대한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카카오는 일단 수익은 축하드리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카카오가 뭐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세를 봤을 때도 지금 우상향해주는 추세를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7만 원 정도 이 구간대를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진짜 이 종목이 대파동 시세를 가져가는 우상향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카카오가 우리 국내에서는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네. 아닌가요? 카카오가 우리 국내에서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인기 많고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뭐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다양한 신사업을 진출해서 인기가 정말 많은데 아쉬운 점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한계치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또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해외 진출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가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요. 해외 진출로 계속해서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한계점이 계속 있다 보니까 부딪히면서 해외 진출 결과가 못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아쉬운 게 해외 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17만 원대라는 걸 뚫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아마 다시 한번 이 구간대에서 뭘 하느냐? 조정을 주는 게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서 우상향을 치고 갈지 안 치고 갈지 모르겠지만 이 상반에 만약에 상단에 이제 추세 박스가 끝나면서 여기서 마지막 추세 박스 돌파 시도가 못 나오고 이구에서 하방으로 자리 잡는다. 그럼 이 구간대가 이제 최고점이 될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가 굉장히 아쉬운 거 해외 쪽으로 매출 전략을 노려봐야 되는데 그 진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17만 5천 원대의 상단 박스를 뚫기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대를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가져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17만 5천 원대를 뚫어준다고 하면요. 시청자님께서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 20만 원 정도까지 꽤 큰 수익도 볼 수 있습니다. 20만 원 정도까지 노려보셔도 되겠지만 이 17만 5천 원대를 돌파하다가 실패를 한다. 그러면 익절까지 잡고 가셔야 돼요. 괜히 이거 17만 5천 원 돌파하겠지라는 생각을 계속 들고 하다가 수익도 못 보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원 정도를 익절가로 잡으시고 14만 원을 깬다 하면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17만 5천 원대를 돌파한다고 하면 20만 원까지 목표가로 가져가면서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4만 원인데 손절가도 사실 우리 그 선생님이 매수하신 가격보다 위이기 때문에 굳이 손실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수익을 최대한 많은 수익 내시기를 좀 바래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 살펴봤는데 화면을 통해서 가격 전략 어떻게 대응하시면 될지 정리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인데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보유 의견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호텔 신라인데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5,000원으로 역시 보유 의견이고요. 세 번째 종목 삼성 SDI,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21만 8천원으로 보유 의견입니다. 마지막 종목 카카오인데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역시 보유 의견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문자 상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을 선택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이 종목을 선택을 할게요. 유엔젤 매수가가 4,500원이시고 비중 90%입니다. 이익이긴 하지만 더 가져올 것 같아서 방향 잡기가 어렵습니다. 4개월 기다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바로 위에 있는 강태공 전문가님 멋지십니다. 콤텍 시스템 1,9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입니다.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유엔젤과 컴텍 시스템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젤부터 이거 좀 주식IF 전문가께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 거래 터지면서 11월에 난리가 났네요. 이거 날씨 추워지니까 올라가는 게
그거죠 아무래도. 네. 그 때문이겠죠. 네,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제 겨울왕국 2가 이제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유엔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업 자체가 이제 5G 유무선 통신업 자체 내지는 사물 인터넷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왕국 시리즈가 첫 번째 나왔을 때 당시에 국내 최초로 VOD 앱을 단독으로 출시하게 되면서 겨울왕국 수혜주로 엮이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 주에 이제 겨울왕국 2가 이제 개봉하다 보니까 관련 수혜주로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최근 시장에서 나와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제 주가 흐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이제 매도를 해나가야 될지 이거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 가장 좀 중요한 구간인데 그 문자 상담 잘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었던 빨간색 양봉 나온 그 3거래종 나온 구간은 겨울왕국 이슈 모멘텀 그리고 나서 그 이슈 모멘텀이 이 유성형 캔들 통해서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유엔젤이 또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펭수 관련주로도 엮이더라고요. 또 이것도 신규 테마죠. 이베이스에서 최근에 그 펭귄 캐릭터를 이제 유튜브 채널에다 이제 내놨는데 그 펭수라는 캐릭터 인기 굉장히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엔젤 역시도 펭수 관련 이슈까지도 최근에 또 붙어 있어서 겨울왕국 모멘텀과 펭수 관련 이슈가 붙어 있는 그런 이제 복합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이 사실 많이 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보면은 가격 이동 평균선상 5일 이동 평균선, 그다음에 20일 이동 평균선 간에 이격도가 좀 굉장히 크게 많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깬다면은 주가가 다시 조정 한번 받아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수익을 좀 챙기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익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5,300원 정도까지는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60분 봉상의 앞에 이 11일 날 올라왔었던 이 양봉 대량 거래량 수급 붙어주는 구간 기준으로 기준봉을 한번 잡도록 할 거고요. 이 기준봉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 12일에 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망치형 캔들이 정확하게 5,300원 이 영망치 기준으로 해서 몸통 반구간까지 지지 반등 나와주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세력들이 좀 의미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한다면 5,300원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300원 구간을 기준 구간으로 잡으시면서 리스크 관리 및 익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강력한 구간대인 6,400원 올라오는 거 보면서 목표가는 최종 상향 시 7,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겨울왕국은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펭수라는 그 캐릭터에 이제 모멘텀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가격 전략 참고해서 좀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콤텍 시스템인데요. 지금 얼핏 제가 차트를 보니까 지금 바닥에서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한 이틀 쉬는 모습. 근데 매수가는 아직도 좀 저 위에서 샀는데, 자 강태훈 전문가, 이런 거 바닥에서 뭐냐 이거 상한가하고 날린 그 본인이 이거 제일 그거 아닙니까? 본인 담당 아니에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콤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차트적인 분석이라든지 흐름을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는 맞다라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 최소한 30%, 한 20%는 더 올라줘야 본전에 오는 평단 가는 게 좀 아쉽고요. 다만 과거에도 이제 남북이랑 엮이면서 뭐 주가를 한번 급등해주고 추가적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급등세 보여주는데 현재 과거에 있던 거래보다 최근에 거래량이 더 많이 찾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 긍정적인 모멘텀 좀 작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딱 하단 추세 돌파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자리, 이 구간대에서 하단 추세 돌파가 끝나자마자 강력하게 급등세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있던 고점대, 이 구간대죠. 이 구간대 전에 있던 고점 여기 구간대를 매물로써 지금 매물 돌파 실패했던 구간이고요. 동시에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전 앞전 저항대를 앞전 고점대, 이 구간대죠. 권리락 저때 이전 고점대를 돌파하고 안착해주다 보니까 지금 1,700원 정도와 1,600원대를 강력하게 뚫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간대 한 1,400원, 1,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강력한 상방으로서 2,100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800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면요. 살짝 비중 확대라든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좀 낮춰주시고 1,800 이상이 나와줬을 때 차익을 하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컴택 시스템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전화로도 같이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전화 걸려온 게 있다고 해서 좀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또 연결돼 있습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테라젠 이텍스요. 테라젠 이텍스요? 네네. 이거 매수하신 그 가격하고요. 좀 어느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는지까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300원에 20%요. 9,300원에 20%. 뭐 얼마 안 되셨나 보죠?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최근 지금 주가랑 비교해봤을 때. 좀 오래됐는데요. 네. 추매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20% 남아있는 비중,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오늘 저희 주식IF 전문가님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님 두 분 오늘 자리 나와 계신데, 어떤 전문가 통해서 얘기를 들으시면은 좀 속 시원하게 답을 좀 강태공 전문가님이요. 강태공 전문가님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태공 전문가님, 요거 지금 들어 누워있는데, 자세하게 좀 나머지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좀 빠르게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이 테라젠 네. 이텍스를 지금 자리에서 좀 쳐냈다라고 하니까 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일단 한번 물어는 볼게요. 이 종목을 시청자님께서 개인적으로 매수했던 뭐 이유가 혹시나 좀 있으십니까? 그때 정책 모멘텀 있어가지고 그 유전자 분석 기업이어가지고 그때 매수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 이게 뭐 항암 이슈라든지 이런 걸로 갔을 때가 아니라 최근에 급등에 한번 나왔을 때 들어갔다가 좀 정리를 하셨던 부분이시겠어요? 아니요, 조금 오래됐어요. 그럼 일단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게 이제 시청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 정책이 뭐가 나왔었냐고 하면은 이제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육성망을 키운다라고 하면서 이런 유전체 관련되어 있는 곳에 대한 이 집중 투자라든지 이걸 적극 활용하겠다라 했던 정부 정책이 나왔던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부 정책이 지금 이제 계속 될지 안 될지 좀 봐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지금 이 대통령님께서 임기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남은 임기가 줄어들잖아요. 네. 결국에 뭐가 나오냐고 하면요, 임기가 이제 남아있는 임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내가 결과적으로 보여줘야 될 게 더 많아요. 보여드릴 게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더 급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부 정책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됐던 게 뭐 화장품에 대한 이 뷰티 사업도 이제 뭐 정부 정책으로 적극 활용하겠다,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장에선가 뭐가 발표가 됐었어요. 이 정부 정책으로 또 어떤 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정책이 다시 한번 부각이 돼주면은 급등함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이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제약주적인 흐름이 제일 강하잖아요. 네. 그럼 말했다시피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장 상방을 만들기 위해서 제약주는 쉽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끝날 수는 없는 구간대에서 지금 차트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차트도 정확하게 이제 전에 있던 이 거의 고점대 구간 정도겠죠. 전에 있던 고점대 구간대에서 이 돌파가 한번 나와주고 저항대를 받았던 구간 추세가 무너지고 돌파가 나오면서 이 구간대 정확하게 안착하고 추세를 돌리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지금 중요한 건 어디냐? 이 구간대에서 중요한 건 10,000원입니다. 10,000원. 이 10,000원 구간대 앞에 이 구간대 계속 10,000원대를 돌파 못하고 돌파했다가 시세를 죽으면서 크게 날아갔기 때문에 현재 자리 이슈라든지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보기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특히나 지금 우상향을 돌린 게 하방 추세가 끝나는 자리죠. 정확하게 네. 하방 추세가 돌파가 나왔다가 돌파 못하고 돌파가 나오면서 하방 추세가 끝나는 자리. 그러면 이런 종목이 어떻게 가느냐? 급등이 나오기 전에 위아래로 많이 흔들 건데 다만 2평은 안 깰 거예요. 2평을 안 깬다는 게 지금 5, 20, 60의 정별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2평 흐름을 깬다 하더라도 62평까지는 안 깨면서 우상향 흐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계속해서 치고 가는 이런 흐름이 있죠. 네. 아마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62평대를 기준선으로 보시고요. 이 62평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 추세 관계상 15,000원 정도까지는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는 상방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비중 축소를 좀 하셨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잔량을 수익을 좀 보셔가지고 최대한 그 전에 손실 본 걸 좀 만회하실 수 있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회사가 12월 19일 날 상장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모멘텀 이슈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회사 상장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단기적인 파동이 나오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자회사 상장에서 단기적인 파동으로 끝날 것 같다면 그냥 탈출하셔도 괜찮고 아니 흐름을 봐서 좀 더 우상향으로 가져가도 괜찮다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1차 목표가가 12,000원 정도 되나요? 일단은 12,000원대 매물이 좀 큽니다. 그래서 12,000원 정도대에서 일단 돌파가 나와주면은 15,000원까지 가줄 거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10,000원대에서 12,000원 구간대 이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먹다가 조정을 주고 나중에 좀 시간이 더 잡아먹고 우상향을 한 게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장기 투자를 한다더라도 62평을 안 깼을 때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62평대만 계속 비중으로 62평대를 기준으로 잡으시면서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강태훈 전문가님 얘기하신 그 부분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 그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까 저 강태훈 전문가님 지금 여기서 지금 최근에 그 정책 관련 얘기를 아까 좀 잠깐 하셨었고 한데 이 많은 분들이 사실 정책 관련주 매매를 하고 싶어 하고 사실 제일 세서 제가 이제까지 주식시장 봤을 때 IT법을 빼고는 사실 제일 셌던 게 뭐 4대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최근 뭐 작년 남북경주 이런 것들 막 주가 10배 가까이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보면은 다 이 정부가 뭐 하려는 것들과 연관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면은 그 정책이 다 나와버린 이후에 하니까 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총선에 또 상배 시즌과 맞물리면서 그 높아진 주가 변동성을 또 급등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2년 정도 가까이 동안 대세 하락장이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손실 빨리 메꿔야 되는 거거든요. 단기간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뭐 다른 전략 같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기 힘든 게 이유가 뭐냐? 작년 대비 현재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라고 하죠. 이 거래가 붙는 속도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작년 시장보다 지금 시장에 거래 대금이 기본적으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시장에 수익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봤을 때 매년마다 꼭 이날에는요, 이 시즌에는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옵니다. 매일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역사 최고 거래 대금, 최근 들어서 몇 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붙었다, 최대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 최대 거래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총선과 대선입니다. 즉 총선과 대선의 주식을 안 하는 만큼 바보 투자자는 없다. 실제로 제약 바이오는 다 해놓고 남북기업을 다 해놓고 총선과 대선에선 투자를 왜 안 하느냐? 이거는 정말 바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잡아준다라고 하면요, 총선발 이슈, 대선 관련된 수혜주 제대로 잡아준다라고 하면요, 남선알미늄이 500% 갔죠. 과연 남선알미늄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언제 DSR만 가둡니까? 써니전자만 가둡니까? 뭐 이지만 가둡니까? 아니에요. 모든 테마주가 순환매라면서 300%, 400%, 500%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남선알미늄이 500% 끌어올렸어요. 그럼 당연하게 이제 남선알미늄이 죽고 다음 테마가 500%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크다. 그럼 여기에 관련돼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최대 300%, 400%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TV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에서 참여하신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들 적어도 4월에는 내 계좌가 2배, 원금 회복까지 노리고 있는 그런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월 원금 회복을 목표로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는 단기 급등 유망되는 종목 잠시 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할 수 있는지 조현민 앵커를 통해서 참여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그리고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라고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하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은 당일 단타로 큰 수익이 기대되는 그 종목과 전략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잠시 후에 3시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문자 상담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문자 바로 열어볼게요. 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이 종목을 빠르게 선택할게요. CMG 제약 4,100원에 비중은 30%.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더 올라갈지 궁금하네요. 자꾸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위에 있는 저는 이 종목을 선택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희망, 멋진 강태공 전문가님. 메가MD 4,350원에 15%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두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CMG 제약입니다. 2년 동안 주가 빠지다가 최근에 다시 좀 살아나면서 많은 기대감들을 좀 불러 모으는 것 같은데요. 요즘 뭐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서 한번 자세하게 보시죠. 더 튈 수 있겠습니까? 네, 아직까지 좀 눌릴 수 있다는 점이 좀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매수하신 구간대를 보니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CMG 제약의 조현병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FDA에서 조현병 관련 임상 이제 승인 허가 관련된 이슈가 들어오게 되면서 수급이 붙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구간이 바로 요맘때예요. 요맘때 사셔서 차익 실현을 못 하시고 지금 현재 익절 구간이긴 한데 여기서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월요일장에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이 종목이 어디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밀릴 수 있느냐, 단기적으로 밀릴 수 있는 구간은 대략 한 3,950원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목에 밀릴 경우 올이동 평균에서 지지 반등 받아주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현재 구간에서 높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30%나 되시기 때문에 반매도 정도는 좀 하시고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목표가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매도하고 난 자금은 어디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낫냐면 주식 와이프가 최근 시장 이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깨고서 진행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단기 매매 승률 자체가 거의 95%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트렌드, 최신 테마만 잘 맞추더라도 우리 시청자분이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제약주 관련해서 흑사병, 중국의 흑사병 관련 이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뭐 이글벳이라는 그런 종목 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바로 내일 일요일 10시 온라인 방송 통해서 흑사병 관련 종목들 분석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탑3 종목 제가 꼽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CMG 제약은 좀 정리하시는 관점 그리고 새로운 종목으로 재편입하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네, CMG 제약 잘 참고하시고요. 아울러서 뭐 주식 와이프 전문가이고 단타 승률이 95%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봐서 머리가 많이 짧아지셨는데 단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머리가 짧아지신 것 같습니다. 흑사병 관련해서 단기 급등 유망주 베스트 3종목을 일요일 밤 10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수익만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요일 밤 10시 주식 와이프 전문가의 온라인 공개 방송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강태훈 전문가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 종목, 아까 두 번째 종목이 참 뭐였지? 잠깐만 기억이 안 나네. 메가MD였군요. 자, 메가MD 이제 종목인데 요거 강태훈 전문가님이 이거 최근에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 관련해서 이것도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 일단 뭐 메가MD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로 올라갔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정부 정책이랑 엮이면은 절대 10%, 20% 이런 파동 안 나옵니다. 100% 나온다 보셔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 굳이 이런 거를 뭐 고점에서 추격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희망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그래도 현재 한 3,400원 정도 이 구간대죠. 이 구간대가 이제 저점대를 이제 저점 찍고 고점 찍고 무너졌다가 지금 상방 추세 돌파 나오면서 다시 뭐 합니까? 이 구간대를 지켜주고 안착해준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 만약에 이 구간대만 크게 안 무너진다. 이 구간대가 3,300원 정도 돼요. 3,400원. 이 구간대만 안 무너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5,000원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고 5,000원 돌파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신고가 날려볼 수 있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한 3,3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5,000원 단기 목표가 잡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종목 상담은 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음 주에 남아있는 2019년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020년 대응할 수 있는 그 첫 시작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부터 다음 주 우리 투자분들 뭐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시장이 올라가긴 하지만 동전주, 품절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도 지금 현재 순환매가 나오는 증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최신 트렌드 빠르게 공략하시면 더 빠른 수익 내실 수 있는 장세니까요. 제가 일요일 바로 이제 10시에 온라인 저녁
무료 방송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거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중국발 이 흑사병 관련 이슈 정리부터 시작해서 탑3 종목까지 제가 뽑아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요일 10시 저녁 온라인 방송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태곤 전문가의 다음 주 전략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당장 다음 주가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간 기계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오늘 TV방송이 끝나고 딱 들어오십시오. 바로 그냥 오늘 TV방송이 끝나고 당장 월요일 바로 확 갖다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방송 끝나고 모두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선이 다가오는 전략을 단기 급등주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 방송 잠시 후 3시 수익맛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왔는데요. 저희 수익맛의 플러스는 다음 주에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